네, 촉법소년이라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드라마에도 나왔었고요.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살 이상 14살 미만 청소년을 말합니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분은 안 받습니다.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아주 강력한 범죄 같은 것들을 일으키면서 논란이 커졌고 대통령 선거 때도 등장했습니다. 어제 법무부 한동훈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또 어떤 효과 생각해 볼 부분들은 없는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한동훈 장관이 소년범죄 종합대책 발표했습니다. 핵심적으로 알려진 건 이제 촉법소년 연령 1살 내리는 건데 네, 어떤 게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이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네. 말씀드리기 전에 자꾸 이제 모든 언론에서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 다른 게 달라졌을 때 하향한다는 게 다른 게 달라졌으면 네. 거기에 대해서 현실화를 시키는 거지 이게 같은 거를 강제적으로 1살 내리는 게 아니라 53년에 13살과 2022년에 13살은 분명히 다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디지털 성범죄가 막 이렇게 극성을 부릴 때 현행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면 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만드는 걸 가지고 이게 뭐 형벌의 표퓰리즘이나 뭐 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네. 사실 53년에 13세와 2022년에 13세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네. 현실화시키는 거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네네. 사실 뭐 언론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소년 범죄 중에서 아까 말했던 미성년자 연령을 현실화하는 것에 네.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사실 어제 법무부에서 나와 있는 종합대책 내용, 저도 좀 이 내용에 뭐 나름 이렇게 개입이 되어 있던 부분이 있어서 네.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들이 7가지를 만들었을 때 네네. 그 미성년자 연령 현실화는 하나예요. 그 나머지 뭐 우리 인권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그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는 네. 여러 가지 우려를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인프라도 구축하고 네. 소년원, 소년교도소 교육 교정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소년 보호 절차의 인권 보호를 개선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소년 형사사법 절차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소년범죄 예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 인권이나 다른 교수님들이 아니 소년보호가 우선돼야 되는 거 아니냐 처벌이 만능은 아니다라는 걸 네네. 법무부나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연령은 현실화하되 그 나머지 그 소년들의 보호와 소년들의 범죄 예방을 위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70년 만에 현실화시켰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네. 예, 그 연령 하향 외에도 보니까 어제 이제 소년원이나 보호시설에 거주 공간을 좀 줄여서 많이 부딪히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좀 강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게 사실 우리가 어떤 소년이나 아니면 소년 교정시설이나 소년원이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그 소년의 개선 교화를 통해서 재범을 방지하는 거니까 그러면 소년들마다 범죄 유형이 너무 다양할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양한 사람들에게 맞춤식 개별 처우를 하려면 첫 번째 필요한 게 소년원의 생활이 소규모 되어야 되는 게 가장 우선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10인에서 15인실인데 그걸 최대한 기재부나 그다음에 국회의 협조를 받아서 4인실로 낮추고 제가 제일 마음 아팠던 거는 이 소년 교정시설이나 소년에 있는 그 청소년들이 한 16세, 17세 정도 되는 소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밥 먹을 수 있는 그게 굉장히 이렇게 왕성하거든요. 근데 그 부식 비용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그들이 먹고 싶은 걸 못 먹는 게 저는 굉장히 이렇게 방문할 때마다 마음이 좀 아팠는데 그들을 위해서 뭐 수준의 급식비도 인상을 하고 그다음에 성인과 소년의 지금은 사실 김천에 소년원이 있는데 참 소년 교도소가 있는데 그 성인 교도소와 같이 같은 곳에서 그 소년 교정 시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정확하게 분리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다 담아서 새로운 종합적인 대책을 좀 만들었습니다. 네. 자, 일단 촉법소년 연령 조정에 대한 얘기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70년 만에 1살 낮췄다라는 거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사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2가지의 지극히 현실적인 질문을 가지고 이 나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는데요. 만약에 53년에 저질렀던 범죄와 2022년의 범죄가 똑같다면 굳이 낮출 필요가 없겠죠. 지금에 있는 기준이 바뀌지 않아도 충분히 개선 교화가 가능할 건데 현재 지금 2022년 현재의
13세가 저질러 놓은 범죄를 보니 네. 한 1년에 한 서너 건이 나오는데 살인 범죄가 나와요. 아, 또 네. 특수강간이라는 게 나오고 네. 강도강간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냥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살인을 저지른 13세 소년 그리고 한 남성이 여러 남성이 한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굉장히 몹쓸 짓을 한 성폭행 범죄 네. 혹은 돈을 빼앗으면서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침해한 그 소년을 지금은 촉법 소년이기 때문에 오로지 갈 수 있는 곳이 보호 처분, 네. 소년원 2년 송치 처분이거든요. 네네. 그럼 소년원 2년의 송치 처분에서 이런 범죄의 개선 교화가 가능할 것이냐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질문. 예. 그러면 그게 안 된다면 모르겠습니다. 교수님들이야 그냥 유토피아적 이상향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에 대한 개선 교화가 필요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희가 형사정책을 직접 실행하는 사람은 정답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지금 소년원에서 그 2년 동안 개선 교화 안 되는 게 뻔한데 네. 그러면 이 상태를 그냥 인권, 그 가해자들의 인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소년원에 그대로 두게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소년에게 뭔가 새로운 형사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이들의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것이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적어도 살인이나 가장 강력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서는 적어도 소년원이 아니라 새로운 교정 처분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소년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죠. 예. 여기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게 소년의 촉법소년의 나이가 14세에서 13세로 내려갔다 네. 할지라도 13세 소년들이 저질러 놓은 일반 범죄는 여전히 보호처분으로 가요. 다른 네. 말로는 지금 13세 중에 99%는 다 보호처분으로 여전히 갈 것이고 네. 그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살인을 저지른 13세, 네. 특수강간을 저지른 13세, 강도강간을 저지른 13세는 이제는 보호처분이 아니라 소년 교정시설로 가서 거기에서 새로운 교정 처분에 의해서 그들의 그 상행을 개선 교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거죠. 예. 이게 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해주셨습니다. 네.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로 갈 것이다. 그런데 그렇죠. 이제 뭐 지금 형사처벌을 피한 촉법소년이 지난해 4,000명인데 13살이 70%예요. 말씀하신 사건들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위원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예방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이를테면 13세까지 연령 한 살을 낮추면서 이제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말 그대로 교도소 간다라는 어떤 일종의 예방 효과, 그러니까 교화의 효과보다는 예방 효과에 조금 더 방향을 요 연령대에서는 좀 틀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저는 뭐 예방의 효과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들이 다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 게 혹시 우리 스토킹 처벌법이 왜 만들어진지 아세요? 스토킹 처벌법. 그 경범죄 처벌법으로는 도저히 그 스토킹 행위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경범죄 처벌법이 아닌 형사처벌로 3년 이하의 징역을 만들었는 거잖아요. 네네. 다른 말로는 지금 그 살인을 저지른 특수강간을 저지른 청소년들에게 여전히 2년 소년은 송치 처분이라는 것만으로는 이들에게 어떠한 행동을 교정할 수 있는 어떤 효과적인 제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인권위에서는 그 소년들에게 낙인 효과를 찍는다는데 제가 경험한 아주 일반하고 과문한 경험으로는 형벌의 효과가 없으면 또 범죄를 저질러요. 즉 경범죄 처벌법만으로는 스토킹이 건절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강화하듯이 이들에게 여전히 특수강간을 저질렀는데 내가 갈 수 있는 곳은 오로지 소년원이고 그 소년원에서 2년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고 나오면 그 소년들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갖고 내가 크게 처벌을 안 받네 라고 해서 소년원 나오고 난 다음에 또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소년들이 촉법소년을 지나고 일반 소년으로 와서 다시 한번 재범을 저지르면 그때는 앞에 있는 소년원 갔다 왔다는 이유로 더 가중처벌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제대로 된 교정시설에서 제대로 된 처우를 받는다면 저는 그 뒤에 있는 재범의 위험성이 막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암이 걸렸을 때 그냥 현실적으로 아이스피린을 주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에게 힘들고 어렵지만 방사능 치료를 해서 그 암의 어떤 그 효능을 죽이듯이 그 아이에게는 힘든 과정이지만 그냥 쉬운 소년원이 아니라 소년 교정시설에서 제대로 된 어떤 치료를 받게끔 하는 게 오히려 뒤에 있는 재범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세프티드라든가 그다음에 그 출소 후에 보호 관찰이라든가 출소 후에 알겠습니다. 멘토링 제도를 만든다든가 그런 종합적인 대책을 또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재범 대책은 이 소년들뿐만 아니라 촉법 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소년 사건에서 다 재범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뭐 많은 분들이 이 처벌에 대해서 네. 사실 사건 끔찍한 사건들을 보면 공감하시겠지만 네. 한편으로는 물론 이제 앞서 말씀하신 네. 아주 끔찍한 범죄 말고도 이제 교도소를 가야 되는 강력 범죄의 경우 오히려 없어요. 그러니까 없습니까? 그 강력 범죄는 네. 보통 우리가 어떻게 가는가 하면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네. 지금 그러면 검찰이 뭔가 그 아이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네. 적어도 지금 소년원에 가야 될 처분, 보호 처분으로 가야 될 아이들도 13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다 형사처벌로 보내서 네. 애들을 전부 다 전과자로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네네. 나타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소년법을 제대로 몰라서 그러시는데 네. 소년법에는 검사가 이 소년을 형사처벌로 처벌하기 위해서 소년 형사사건으로 보낸다 할지라도 네. 그 소년 형사사건의 판사님께서 야 이거 굳이 형사처벌을 할 필요 없어. 이거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촉한 범죄야라고 하면 그 판사님이 다시금 소년부로 사건을 보낼 수가 있는 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아무리 처벌하고 싶어도 우리 소년법에서는 우리나라의 그 인권의 최후의 보루인 판사님이 다시 한번 이 사건이 형사처벌 네. 받는 게 가능한지 소년 보호 사건으로 가능한지를 결정하셔가지고 형사 사건에서 다시 보호 사건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보다 엄청난 숫자가 낙인 찍히는 거는 그건 정말 기우다. 그런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네. 않는다. 그게 우리 형사사법 체계 시스템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어린 소년들이라 만약에 이제 형량을 길게 받더라도 다시 사회로 네. 돌아 나오게 되는데 오히려 네. 수감 생활에서 범죄를 학습하거나 범죄 루트를 알게 되면 어떡하느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건 좀 영역이 좀 다르긴 합니다. 교정 쪽이긴 한데. 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살인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이 지금 소년원에 가잖아요. 네네. 그럼 방금 저 앵커가 저한테 질문 주는 걸 좀 반대로 그 살인 저지른 아이들이 소년원에 가면 소년원에 있는 개성교화가 될 수 있는 아이들에게 살인이나 특수강간이나 특수강도 있는 아이들이 악풍의 폐섭은 안 끼치겠어요? 예. 왜 그 아이들은 포기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살인을 저지른 애가 무슨 악풍을 더 받겠어요? 네. 특수 그 13살짜리가 초등학교 여학생을 무참하게 남자 몇 명의 한 여학생이 성폭행해서 네. 성폭행 당한 피해자가 사망했는 그 행동을 했는 아이들이 무슨 악풍의 폐섭을 받겠냐고요. 예. 그 아이들은 그 행동을 교정할 수 있는 소년 교정시설로 가서 그들에게 맞춤식 교육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오히려 그런 강력한 범죄를 저지르는 학생들이 소년들이 우리 소년원에 오면서 그 소년원에서 개성교화될 수 있는 아이들에게 오히려 악풍의 폐섭을 끼치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느냐. 네.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는 그 형사정책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필요해요. 이게 교수님들은 이 살인을 저지른 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우리는 그 소년도 보호해야 될 뿐만 아니라 소년원에 있는 나머지 그 소년들도 좀 네.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꼭 마치 저기 드라마 소년 심판을 한 장면 보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네네. 김일수 씨도 아주 엄격하게 표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속으로 그 소년범에 대한 어떤 교화와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네네. 그 드라마에서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사실은 뭐 무조건 처벌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지 네. 않습니까? 사회가 이런 그렇죠. 일을 막겠다라는 의지인데 네. 좀 더 많은 제도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데 네. 가장 좀 중요한 것들 한두 가지만 뽑아 저희한테 기억시켜 주시죠. 네, 일단 죄값 그러니까 도저히 소년원에 가서 개성교화가 안 될 사람에게 제대로 된 개성교화 프로그램을 주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네. 번째는 그러면 소년원에 가건 소년교정시설에 가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이들의 재범을 막는 게 국가의 제1의 목적이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이들이 재범을 저지르면 국가에서는 사회에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소년 교정시설도 이 소년원에 갔을 때 아까 우리 앵커가 정말 지적 잘해 주셨다시피 애들이 그 교정시설에서 제대로 교정될 수 있도록 또 이 교정시설에서 다른 어떤 정말 악풍의 감염의 가능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는 소년 교정시설도 김천이 아닌 많은 곳에 새롭게 지어야 되고 네. 이 교정시설 안에도 교정관들뿐만 아니라 교육학자, 심리학자, 의사 그다음에 이런 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네. 그 이제 13살, 14살 되는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정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새로운 패러다임의
어떤 민영 소년원도 좀 만들어져야 되고 민영 소년 교도소도 좀 만들어져서 국가와 시민단체가 함께 그 소년들에 대한 개선 교화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는 네. 결국 소년들은 세상에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앵커 말씀대로. 그럼 세상에 나왔을 때 이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연대가 필요해요. 네. 사실 지금은 1대1 멘토밖에 없는데 이 소년들이 학교가 필요하면 학교를, 직업이 필요하면 직업을, 가정이 필요하면 가정을 정말 어떻게 보면 사회에 있는 우리가 그들에게 언제든지 손을 내밀 수 있도록 한 명의 소년을 위한 적어도 5명의 멘토가 그 소년이 원할 때 적극적으로 소년의 네.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연대적인 어떤 멘토링 제도도 함께 만들어졌으면 그래야 사회는 보다 밝고 건전해질 수 있다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단 뭐 소년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예, 끝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의견 주고 계시는데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로 좀 나뉘는 모양새인데 네. 초등학생들이나 나이가 어린 친구들한테서도 가끔 사건이 네. 일어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또 그래서 더 낮춰야 되느냐 뭐 이렇게 좀 단순히 묻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뭐 청취자 여러분께 그냥 이거는 저도 아버지고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네네. 입장에서 드리고 싶은 게 초등학교 6학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제가 갖고 있는 과문한 생각입니다. 일천한 네. 생각이고 정말 사회에는 책임이 없을까? 제가 제일 고민했는 게 네.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6학년은 저는 존재 평면이 좀 다르다고 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그러니까 11살, 10살이 범죄를 네네. 저지르는 거는 이거는 사회적인 책임이 저는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사회적 사건인 책임. 것 같아요. 네. 우리 어른들이 그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을 주고 조금이라도 그 아이들과 함께 한다면 네. 그 아이들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그러려면 굳이 13세 밑으로 낮추는 거는 지금 13세에 낮추는 것을 보고 네. 앞으로 70년 후에 네. 앞으로 50년 후에 다시 한번 논의할 네.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은 13세 네, 낮추어진 이 알겠습니다.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개선 교화할지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회적 책임이라는 말이 뜨겁게 다가오네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국형사본부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이었습니다.